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요명한 사건이고,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강간 살해한 새 아버지를 법으로 제재하기 위해 새 나라에 가다오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0년을 걸리고 드디어 성공하는 진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카림카란 양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1974년 모로코에서 발생하여 주인공은 방백이라고 하고 회사의 회계원입니다. 직장도 좋고 월급도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고 카림카란 딸 1명 그리고 아들도 있고 아내 단이라고 합니다. 그 변태 범인은 티토라고 출신이 아주 좋습니다. 의사이고 터키 대사관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단이와 의사 바람 펴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드디어 방백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했습니다. 둘의 자녀가 다 방백이에게 막혔습니다. 8년 동안을 지나고 방백이는 이미 슬픔에서 나갔습니다. 딸을 키우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출세했습니다. 셀시란 여자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8년 동안에 자녀가 어머니랑 같이 살도록 방백이는 1년에 한 번씩 딸을 터키에 보냈습니다. 1982년의 여름 방학까지 카린카는 터키에 있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방백이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딸을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방백이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티토의 말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사를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방백이는 사망 원인을 물어봤는데 얼버무리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티토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평소와 완전히 달라 한마디도 안 납니다. 방백이는 더 의심한 것은 검시 보고서의 내용이 티토의 얘기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팔에 주사점이 있어서 죽기 전에 철부제란 불법적인 약품을 주사했습니다. 하체에 상처가 있고 하얀 점액도 있습니다. 방백이는 더 깊이 알려고 하는데 티토도 검시 현장에 있고 범인의 검시 작업을 막힌 것을 알립니다. 경찰 조사도 막히고 시체를 빨리 매장했습니다. 방백이는 딸이 의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병원을 봐고 나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에 방백이는 모네 법원 내 티토를 성폭행과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엄마 단이는 티토의 인격을 믿어서 법정에 나가 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전국 불충분으로 인해 법원 내에 제소되지 못했습니다. 1985년에 방백이는 국제소송 변호사를 쓰고 프랑스에서 다시 심판하고 싶어서 프랑스 정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벅찬 회망으로 조사 시작하려고 했을 때 카린칸의 생식기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유일한 정물도 없었지만 마침내 프랑스 법원은 티토에게 강한 살인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법률의 보호로 인해 법정 수사를 거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1987년까지 사람들이 신체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린칸은 메르슨 정후증이고 자기의 구토물을 겨뤄서 질식사했습니다. 이 상황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라움을 받고 하나는 약품을 소산으로 쓰러져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판사는 관계자 모이고 다시 범죄신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백이의 전처는 여전히 진상을 얘기하지 않고 티토가 이런 일을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2년 후에 프랑스 법원은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해서 유기징역 15년을 언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방백이는 13년으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터키이 티토 송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랑스도 양국 외교에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악명 높은 티토가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자유롭게 가다 왔습니다. 또 2년을 지나고 티토는 터키의 카린카랑 나이 비슷한 아이를 치료했을 때 같은 수단으로 성폭행을 했지만 징역 2년만 판결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취직 금지 말고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방백이가 판결 결과를 이나에게 알려주지만 다니가 모과 매력적 핑계로 강변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여자가 다 자발적으로 얘랑 잔다고 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배기는 반복적으로 프랑스 사법 부장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반복적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무 결과를 받지 못해서 드디어 사법 기관을 성토했습니다. 이 동안에 포용력이 있는 여자친구는 방배기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해서 실망하게 떠났습니다. 같이 투쟁하는 변호사도 더킬의 외교 간섭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견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년을 지나고 방배기는 머리가 백발되고 매우 파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결과를 영원히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 방배기는 모든 정신으로 범인 추격했습니다. 자기의 회계사무소를 닫고 모든 가산을 처분하여 혼자 더킬에 갔습니다. 티토를 찾아서 명명의 깡패를 고용하고 프랑스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티토는 프랑스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방배기는 납치죄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성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으면 방배기의 도백을 한번 들으세요. 내가 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을 위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에는 무여거절이 많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딸의 나이는 44이고 보고 싶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30년을 걸었습니다. 한창대의 중년 남자부터 성성한 배발 노인까지 새 나라에 갔다 오고 전부의 돈을 다 써서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전처는 미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은 이 남자 걸음을 막지 못하고 딸을 위해 평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부승애가 약속을 지킨 곳입니다. 아마 가족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좋아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